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정부가 10개월 결국 만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균형을 인정하고 경제 은생 한국의 신화를 비롯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재미삼아 시작해봤는데 이거 일이 좀 커졌네요. 이 경제 위기 후에 급등하는 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렇고 그리스발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항상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낙폭 과대한 우량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때 금융 위기 후에 어떤 영웅이 났는지 재미삼아 알아봤어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왜 발생했느냐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그냥 가장 다미닉한 의견은 금융위기는 욕심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때 리먼 브러더스 때는 결국 신용 레버리지가 극대로 일어난 거죠. 그때 프라임 알트에 서브프라임이 있었는데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 내용은 이 영상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증시가 최고점 대비 57% 급락해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게 반토막 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본전이 되려면 100% 올라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돼지샘을 하면 50% 떨어졌으니까 50% 오르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50% 떨어졌으니까 2배 올라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하락한 다음에 바닥을 잡고 2년 반 동안 150% 오릅니다. 그러니까 본전 이상이 온 거죠. 만약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전에 그냥 자기가 한 참치배를 한 2년 반 정도 탔어요. 갔다 와보면 좀 올랐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죠. 메릴 린치까지 매각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자, 매도 피날레가 발생했었죠. 저 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증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재 증시의 바닥은 어딘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결정이 안 됐으니까. 바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 때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자, 지난번에 없었던 데이터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6조 6천억을 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한 42조를 팔고 나갔고요. 그 기간 동안 26조 정도를 샀고 기타 법인이 10조를 샀습니다. 이때 아마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고 아마 여기는 우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우본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닌가? 제가 이때 투자를 안 해서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개인은 6조 6천억을 샀습니다.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 일단 42조로 팔고 나갔죠. 뭐 거의 반토막 나고, 미국도 반토막 나고 난리 났죠.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있었던 일인데요. 뭐, 뻔하지만 이 고점 때는 낙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이니 법칙처럼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죠. 증시 단기 고점에는 이제 나쁜 놈들이 다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사라. 뭐 시간 지나고 보면 뭐 수익이었지만 절대 못 버텼겠죠. 그래서 좀 붕괴되고 파산하고 패닉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때 당시에도 악재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재는 우리보다는 정말 빨리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굴리는 애들이죠. 외국인 기관 그리고 슈퍼개미들은 이미 정보를 받았어요. 뒤로 슬슬슬슬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발생하면 폭락. 자, 리먼 사태가 딱 발생했죠. 리먼은 저 뒤에 있어요. 리먼은 여기 있고 이거는 리먼의 사이드 이펙트들이죠. 빠지고 그 다음에 호재를 기대합니다. 악재가 발생하면 인간은 이걸 극복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호재를 기대해요. 자, 경제지표가 악화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든지 돈을 풀든지 양적 완화하든지 뭐 하겠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연준이나 한은이나 정부나 정책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서 올라가다가 호재가 발생하면 슈팅 나오고 다시 지지부진하다가 악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악재가 나타나는데 이 다음 악재는 이 악재만 못하다. 왜냐하면 좀 식상하다 이거죠. 식상한 악재가 발생해서 다시 조정을 주는데 지난번보다는 저점이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다가올 호재. 이때 통화 스와프가 발생했죠. 이때 300억이었어요. 300억 발생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흘러갔었어요. 이번에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그 패닉셀,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1년이 흘렀는데 굉장히 상승했죠? 이러면 그 미국 증시는 일단은 이 악재의 진원지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더뎠습니다. 더뎠고 좀 진짜 저기는 복구 공사를 좀 많이 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는 피해를 많이 안 입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이 금융 위기를 대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신용 같은 거를 잘 청산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 1년 뒤가 되니까 85%가 오릅니다. 한국 증시가. 일단 거의 복구해 가는 거죠. 거의 다. 복구해 가는 거고 보면 이게 뭐죠? 예. 보면 개인 투자자가 아까 6조 6천억을 샀잖아요. 하락하면서. 고점부터 하락까지 6조를 산 거예요. 근데 84% 오르니까 3분의 1 정도가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산 애들이 수익 실현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은 단기 매수 세력이었다는 게 보입니다. 외국인이 42조를 판 놈들이 그 2조 8천 28조를 다시 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기 올린 거는 외국인이에요. 기관은 거의 다 팔고 나갔어요. 자기가 산 걸. 얘들도 그냥 증시 방어를 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거의 손해 안 보고 나갔습니다. 수익도 안 보고. 외국인은 그냥 공격적으로 위로 샀다는 거겠죠. 증시는 계속 상승했으니까. 얘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산 거예요. 예. 어차피 싼 구간이니까. 그렇게 됐었고, 중국도 거의 이 정도는 V자 반등이죠. 달러는 떨어지면서 신흥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왜냐하면 이때 미국에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한 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상승도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된 돈들이 지금 신흥국으로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흥국으로 들어왔고, 예, 달러도 굉장히 제자리를 찾아갔고, 이때 금융위기 와서 나라 망한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댔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달러 산 사람들 지금 20% 손해봤어요. 주식 산 사람들은 85% 이익 받고, 예, 지금 위안은 아직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이제 올라가고, 신흥국에서 소비가 많이 늘겠죠. 금값은 올랐네요. 이거는 아마 그냥 이때 금이 참 좋구나를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 나온 뉴스 몇 개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깜짝 성장률에 금융시장 떨고 있나? 이때 3, 4분기 아니다. 예. 이때만 3, 4분기 GDP 나왔을 때죠. 깜짝 성장률. 금리 인상 시기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줄 거다라는 얘기인데 개소리였어요. 예, 개소리였어요, 이때. 신중 플루주가 강세다. 예, 이거 약간 지금이랑 좀 비슷하네요. 예. 묻지마 투자주의보. 이때 신종 인플루엔자가 난리였죠. 이때 저도 기억납니다. 예, 신종 플루가 돈다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갔습니다. 고맙다 GDP 호재. 예,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 거죠, 이거. 박스권 탈출을 했답니다. 단비라는 거죠. 외국인은 그 당일날 1,800억 원을 넘게 매수했답니다. 밤이 되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창원에 이분 아직 하시나요? 못 찾아봤네. 예, 선물 1조 원 산 외국인의 행보. 선물 1대 1조 원 샀대요. 예, 선물 1조 원 사는 건 웬만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상승하는 장이었으니까 선물도 분명히 콘텐고였을 거예요. 콘텐고 상태에서 1조를 샀다는 겁니다. 역대 기록으로는 12번째 많은 금액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는 지속 상승할 수 있다란 모멘텀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삼성증권이 코스피 단기 과열 1540 적정. 예, 이 리포트 낸 김 센터장 아직 다니시나요? 예, 정신 나간 거죠. 자, 역시 뭔가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예.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증시는 하락 복구 중인 상태였고 영원히 떠날 것 같았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절대 안 돌아온다고, 이 한국 시장은 망했다고,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죠. 예. 자, 리만 사태 전후에 업종별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로 그 전과 후는 3개월이에요. 이렇게 봤어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면 상사 자본제가 거의 박살이 났고요. 리만 때. 보이시죠? 이 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박살난 순서입니다. 조선도 박살났고요. 증권 개작살 났겠죠. 증권은 당연히. 건설, 건축 당연히 예, 경기 위기, 그 경제 위기니까 얼어붙을 거고, 기계, 미디어, 교육 이거 지금이랑 좀 반대죠. 예, 에너지 전부 다 경기 민감주죠. 은행 예, 얘들은 뭐 개작살 났겠지. 쭉 됐는데 그나마 뭐 반도체, IT 가전 이런 거 별로 안 떨어졌어요. 예, 이때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자동차도 그렇고. 3개월 뒤에 보면 당연히 낙폭 과대주 위주로 반등을 했는데 건설 건축 관련은 반등을 별로 못했다라는 걸 여기서 체크한 것 같아요. 에너지도 반등을 별로 못했고 은행도 반등을 별로 못했다. 은행은 이때 완전 그 이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금이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건강관리는 완전 크게 반등했죠. 크게 반등한 순으로 보면 지금 건강관리 크게 반등했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아, 조선이 크게 반등했네. 예. IT 가전은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움직였었다. 이 업종을 잘 보세요. 투매 당시 주가 대비 1년 후에 종가가 300% 이상, 3배 이상 오른 종목들을 한번 제가 찾아왔어요. 찾는 방법이 좀 애매해서 손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아 진짜 노가다. 자 보면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진짜 지금. 예, 총 49종목이 나왔는데요. 평균 상승률은 713%입니다. 이건 뭐 진짜 난세에 용 나는 거죠. 예. 이게 확 파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작전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도 아마 작전 세력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다수 테마는 제약바이오였어요. 시장 비율은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82%, 역시 급등주는 코스닥에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균 상승률 상위를 보면 반도체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도. 예, 7종목. IT 서비스가 5종목. 예. 반도체는 거의 1000% 올랐어요. 예. IT 서비스는 792%, 기계는 714%. 이때 진짜 영웅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확실히 위기 뒤에는 영웅이 나와요. 삼국지에서 얘기하잖아요.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난세가 아니면 조조도 그냥 내시의 아들, 환관의 아들이었고 유비도 그냥 집신팔이었어요. 끝이에요. 장비는 그냥 계속 돼지 도살이나 하다 끝났어요. 종목 테마 분포도로 보시면 예,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이거 기타고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서비스업, 소재 부품, 기타는 뭐 가정용품, 비철금속 등등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었다. 자, 종목들을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예,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파미셀, 예, 파미셀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세운메디칼, 테라제니텍스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읽어보면. 왜냐하면 5종목 빼고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 20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변동폭 순으로 했는데 오르비텍이 이때 되게 신기하게 움직였더라고. 이때 상장했었나? 아마 뭐 장외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르비텍이 거의 2800% 올랐습니다. 현재는 10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때 샀으면 이때 못 팔았어도 10배 수익이란 겁니다. 인터플렉스 이때 2300%, 현재는 766%. 그러니까 이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때를 가져간 겁니다. 다날 1200%. 얘들이 이렇게 오르니까 얘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얘 12배 오른 겁니다. 12배 오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448%. 덕산 아이메탈 예, 1200%. 현재 가지고 있으면 270%. 이게 1200% 올랐다고 해서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3배 오른 거예요. 파루 이때 당시에 1000% 넘게 올랐지만 지금은 43.2%. 그렇군. 에이블 CNC 이거 지금 예, 손세정제로 이슈 받다가 망했죠. 에이블 CNC 화장품이죠 이거. 예, 1000%인데 지금은 좀 더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도 뭐 나쁘지 않다죠. 네오비저 홀딩스 예, 900%, 현재는 600%. 이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기술은 800%인데 100%. 예, 이건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아쉬운. 테코닉스는 800% 올랐는데 지금 317%. 이것도 조금 아쉽죠. 네페스 800%, 지금은 1700%. 이런 거는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되죠. 이월드 700%인데 지금 2700% 가지고 있었어야 되죠. 이런 건 이월드. 네오비즈 700%인데 지금 200%. 아쉽죠. 조금 아쉽죠. ELK는
17%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45%. 예, 한강 가야죠, 이거. 12년 동안 그냥 허송세를 보낸 겁니다. 파미셀은 700% 올랐는데 지금 2800%. 예, 이것도 좋죠. 예. 역시 제약바이오. 세븐 메디칼은 700% 올랐는데 지금 800%. 뭐 섭섭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파워로직스 700% 올랐었는데 지금 400%. 얘는 뭐 그래도 예, 미래가 있죠, 애가. BHI는 685%인데 현재 가지고 있었으면 16.9%. 예, 이거 한강까지는 안 가지만 약간 좀 잃어버린 12년. 유진테크는 680%였는데 지금 3600%. 얘가 히어로네요. 얘가 히어로. 유진테크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네. 반도체. 신화인터텍은 680%인데 지금 23%. 예, 이것도 잃어버린 12년. 그 밑에 쭉 있는데 더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탑 20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런 통계 내가 왜 내가지고 시간을 다 알려먹었지? 아무튼 예,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저때 49개 종목이에요. 총 1억, 그러니까 200만 원씩 다 투자를 한 다음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예, 그 친구놈이 절 패서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1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씨, 뭐야, 나 12년 동안 누워있었어? 하고, 아, 맞다. 너 주식 투자한 거 어떻게 됐지? 라고 봤는데 수익률은 과연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얼마일까요? 네, 친구놈한테 제가 두드려 맞고 12년 뒤에 깼는데요. 실종 신고도 안 돼 있고 참 섭섭하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누적 수익률은 665%.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12년 동안 7억 6,456만 592원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괜찮죠? 괜찮죠? 12년 지나서 6배라 뭐 괜찮죠? 근데 그 약간 좀 웃긴 건데 지금 12년이 지났을 때 665%잖아요. 근데 1년 지났을 때 수익률도 665%입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다 팔았어요. 다 팔면 이때 12년 뒤에 수익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막 많이 떨어지고 어떤 놈은 조금 올라가고 다 합쳐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종목을 잘 추렸으면 수익이 더 극대화됐겠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더라고요. 과연 전보는 성공하는가? 라는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죄송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시간 관계상 못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봤는데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종목이. 대충 비슷하고 그리고 증시가 114%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 이때 눈 감고 투자해도 돈 버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단타 친다고 까불치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단타라는 건 상승장에서 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씩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듣는데요. 상승장에서 단타를 치는 것만큼 바보는 없죠. 예. 단타는 리스크 해지용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전업 투자자는 뭐 단타를 계속 하겠지만 왜 상승장에서 단타를 쳐서 갭상승을 못 먹죠, 아침에?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위기는 돌고 돕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블랙 먼데이의 악몽이 현실화됐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경찰까지 시위에 나섰고 또 스페인은 부패 의혹으로 총리가 사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전해드렸는데 세계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위기는 돌고 돕니다. 저때 저렇게 2년 반 동안 상승했는데 갑자기 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생기고 그 뒤에는 그리스발 경제위기가 오고 결국에 위기는 돌고 도는 거예요. 경제위기는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지만 위기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위기들이죠. 우리 지금 얼마 전만 생각해도 2018년 10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이 발생했죠. 그때 금융위기가 원해 만에 막 난리였어요. 아무튼 위기는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는 방금 보셨듯이 이 팬데믹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잠깐 알아보면 팬데믹의 산업 전반적인 영향입니다. 소비 산업이 위축돼요. 관광 수가 급감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소비와 관련 산업 부진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연결되는 걸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에피데믹이 아니고 팬데믹인 상황이라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좀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스랑 메르스인데요. 아시아 권역이 발병 중심지라서 관광산업 타격이 불가피했고요. 필수 소비재, 자동차, 반도체, 금융, 유통업 쪽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사스 사례를 분석하면 확진자 및 사망자 수의 증가율이 미미해질 때부터 반등을 시작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한 중국이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죠. 2달 정도 되니까 확진자 수가 줄었어요. 그 2-3달 후부터 경제 회복세에 탄력을 받았고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공포감이 줄어드는 시기는 약 2달로 고려한다라는 거죠. 지금이 한 2달 정도 될까 말까죠. 지금 이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팬데믹이 아니었습니다. 에피데믹이었어요. 차이는 설명드렸죠. 팬데믹은 글로벌적인 유행적인 확산이고요. 에피데믹은 코호트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냥 특정 지역. 뉴스 신문의 비중이 줄어들 때, 지금은 뭐 전부 다 팬데믹 얘기밖에 없죠. 근데 정치적인 얘기로 가득 찰 때가 발생할 거예요. 이제 곧 우린 총선이잖아요. 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았던 홍콩, 대만을 보면 1단계 글로벌 언론 발표 때까지 항공, 의류, 부동산, 호텔이 하락이 컸어요. 이때 당시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앙지가 아니었어요. 2단계는 확진자 수가 감소 구간을 가보면 의류, 부동산, 항공, 호텔 급등했다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소가 됐으니까요. 이 이슈가. 당시 코스피 시장은 덕분에 더 올랐죠. 단기간 악재는 있었지만 확진자 수 감소 후에 빠르게 회복. 자, 중국에 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피데믹이죠. 여기서 발생했는 그 일들입니다. 사스는. 근데 지금 이게 글로벌로 커져 있다는 거죠. 근데 글로벌로 커졌다 뿐이지 규모만 커졌다 뿐이지 흐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전제하고 봐야 돼요. 뭐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경제에 대한 메커니즘이 똑같죠. 자, 메르스를 보면은 한국이 이때 좀 컸어요. 공포 감염성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세상이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요. 지금 그 팬데믹에 관한 뉴스나 댓글을 보면 좀 있으면 좀비 나올 것처럼 얘기해요. 진짜 좀비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치료제가 나오면 그냥 개눈 감추도 사라질 거예요. 이 상황은. 아시아 GDP 성장률 충격은 1분기 정도로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1, 2분기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1분기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뭐 확신할 수는 없죠. 단기 악재는 가능하나 펀더멘털 회선은 아니다. 펀더멘털 회선은 아니죠. 확실히. 지금 망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은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리먼이 박살나듯이 망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 여기 보면 전염병의 세계 경제전망 타격치를 추산을 해봤는데요. 사망자가 140만 명이 됐을 때 이 정도란 거예요. 사망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면 이 정도고, 만약에 사망자가 7천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인구 이상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이러면 진짜 뭐 전 세계가 망하는 거겠죠. 아무튼 지금은 전체 사망자가 몇 명이죠? 2만 명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차피 여기 올리지도 못하니까. 아무튼 지금 멀었죠. 멀었죠. 여기에는. 그래서 보면 GDP 성장률이 사스 때 이렇게 됐다. 빨리 회복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에 그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건 ETF 때문이다. 그리고 ETF들은 집중적으로 한국에는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엔 TSMC를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니까 그 패시브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 프로그램 바스켓으로 팔고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환매 요청이 오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냥 체계적인 리스크 때문에 돈을 환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다시 돈이 풀리겠죠. 자, 양적 완화를 하면 신흥국에 돈이 흘러온다라는 거고요. 아까 주체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은 상승을 적게 했는데 그 신흥국 쪽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갔다가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빠지고 있죠.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발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달랐어요. 이때도 달랐다고 얘기했어요. 다 다르대요. 똑같으면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내일 먹는 밥도 다른데. 당연히 다른 건데 그 회복되는 메커니즘이 어떻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팬데믹이건 금융위기건 결국엔 누군가 파산하는 거고 소비가 위축되는 거고 그거를 양적 완화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팬데믹은 결국 치료제로 해결할 거고 치료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소비가 급감이 돼서
파산이 일어나고 금융이 얼어붙는 거는 결국 또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이때까지 인간이 극복해온 그런 로직인 겁니다. 인간이 극복 못한 위기는 없었어요, 현재까지. 만약에 극복을 못하면 투자 실패를 떠나서 그냥 인류가 실패하는 거예요. 공포에 살아. 예, 공포에 살아는 겁니다. 공포에 살아. 이때까지 펀더멘털을 해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했죠. 그리고 계속 위에 친구들이 계속 뭔가 발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팬데믹,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하락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디스가 한 달이 멀다시피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죠. 이거는 뭐 올드 플레이북이죠.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자, 현재 악재와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악재는 원달러 확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곧 배당 시즌이 돌아와요. 그러면 역성금 우려가 발생할 겁니다. 변종이 지속 발생한다. 이거는 치료제 개발에 좀 난항을 겪겠죠. 한국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 이런 사태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하락에 있을 겁니다.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한국이 파산한다의 거는 그냥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플레이션 공포다. 이거는 결국 그 다음 단계겠죠. 하이힐드 채권 파산 위기. 이거는 가장 당면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든 막으려고 연준이랑 한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루머가 돌 겁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지금 현재 발생하기 직전입니다. 확진자 증가세 확대는 이게 제일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미랑 아프리카는 시작도 안 했어요. 도쿄올림픽을 연기했습니다. 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확진자 감소세에 진입한다. 우리나라는 일단 진입했죠. 중국도 진입했습니다. 치료제 개발, 이거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백신을 잘 안 만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글로벌로 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될 겁니다. 이건 돈이 되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통화스와프 강화, 이거는 막 만약에 달러 경색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캐나다랑 무제한 수합이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로 전환, 예, 이거는 엄청나게 큰 호재겠죠. 근데 하루 매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꾸준한 매수가 이어져야 됩니다. 선물과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언 만기일이 중요하겠네요, 결국엔. 자, 원유 감산 타결, 이거는 좀 요원하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개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 불가능한 이슈는 아닙니다. 증시 안정자금 투입, 이거는 곧 초입기에 들어왔죠. 기관 투자자 역할 강화,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세금을 좀 면제해 준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주면서 증시의 유입을 유도하겠죠. 정부의 부양정책 발표는 이미 했습니다. 지금 그 한은이 그 RP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그 좀 건강한 채권들만 매입한다고 했고요. 정크본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증권사를 포함시켰죠. RP는 단기적으로 그 돈을 유동시키기 위해서 그 환매를 약속하고 파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 그냥 빨리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대신 나 이거 다시 사갈게 라고 하는 건데, 이 금융이 어려워지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니까 더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를 한은이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펄체이스잖아요, RP가. 이후 산업 모멘텀 변화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잘 정리를 했길래 제가 따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헬스케어 관심주, 이거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아, 아프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는 진작 대비해야 되는구나. 투자가 늘어나겠죠. 홈스테이 관련주, 스테이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미디어, 컨텐츠, 이런 거겠죠. 그리고 배달. 왜냐하면 그때 사스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그 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알리바바입니다. 네, 알리바바. 자, 생필품 수요 증가 모멘텀. 예, 이런 거겠죠. 중장기 대표 성장주. 5G가 굉장히 이슈를 받을 겁니다. 이번에 원격 의료, 그 다음에 원격 근무, 이런 것들이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두각을 드러냈어요. 자,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그랬겠죠. 이러면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VR, AR 쪽의 강의, 그러니까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로 점차 발전할 거예요. 아, 이쪽 돈 되겠구나 라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몰릴 겁니다. 글로벌 대표 성장 리츠,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5G가 들어간 건물들의 임대료가 올라갈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글쎄요, 예, 이건 약간 어거진 것 같은데 5개 맞춰라고 상사가 지시했나 봅니다. 예, 현 시장의 대응 전략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현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치료제 관련으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단기간에 치료제가 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겁니다. 치료제 후보들이 몇 개 있죠. 예,
걔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낙폭이 치료제가 낙폭이 과대하면 좀 매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절대 상승할 때 따라붙지 않습니다. 이런 건. 지금 시젠이나 EDGC 그다음에 오상자이엘 관련 뉴스가 떴죠. 미 FDA 승인을 받았다고.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이 종목들은. 예. 매도 피날레가 나올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바로 떨어진다가 아니고 이제 막바지가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올 좋은 뉴스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FDA 승인되고 글로벌로 판매된다는 걸 전제하고 상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올라가면 뭐 어차피 제 건 아니니까 안 보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이제 곧 이슈를 받겠죠. 총선 전후로 이슈를 받을 겁니다. 낙폭 과대주는 뜬금없이 당일에 매수 라인을 주는 종목들을 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안 오겠지 싶은 거를 제가 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고요. 재미삼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크게 상승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걸 알아보려고 시작했다가 굉장히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이 힘들지만 뭐 최근에 상승해서 기분은 좀 좋아지셨겠지만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늦추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장은. 왜냐하면 리먼 때도 상승하다가 갑자기 전저점을 위협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재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치료제가 나와도 한 번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치료제 나오고 산업이 돌아간다 싶었는데 갑자기 버티다 못한 애가 파산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히어로 종목들이 나왔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오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겁니다. 경감망동하지 말고 아까 보셨죠?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655% 정도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최대는 뭐 23배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막 몰빵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